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18일이며 음력으로는 3월 18일 이민년 갑진을 신축일러서 내일부터는 축석의 신금이 꼬리를 감추게 되니 신금의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제 정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함락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게임에서나 일어나는 전쟁이 현실 세계에 와 있어 수만 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참상이 번연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나라 안팎은 금수완박에 새로운 정부의 개각 인사가 발표되고 있으며 코로나는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강의는 사주 감명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하여 12신살에 대하여 알아보는 1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겁살인 절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강의에서도 겁살에 대하여 이미 강의한 바 있지만 보충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먼저 해놓은 강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겁살인 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12신살의 겁살은 말 그대로 겁탈당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겁탈하는 것입니다. 겁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재물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재물만이 아니라 권력일 수도 있기에 권력을 내어놓거나 움켜잡을 수도 있는 것으로 높은 자리에서 밀려나 낙방하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승진하는 것이며 또 선거에 패배하거나 당선되는 것에 해당하기도 하며 의지와 관련하여서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권이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 행동적인 제약을 받는 것에 해당하기도 하며 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물의 압류일 수도 있고 인신의 구속, 수감, 감금일 수도 있으며 해지나 해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겁살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고 또 겁살은 지살 그리고 망신살, 역마살과 같이 인신사회의 생지로 이루어지기에 대체로 빠르게 진행되고 또 그 결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 겁살은 삼합의 연지를 기준하여 보기도 하고 또 연지를 기준하여 보기도 하고 또 일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겁살에 대응하는 12운성의 절지는 연지 일지보다는 일간에서 12운성으로 기준하는 경우가 더욱 실효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명조는 이민년생으로서 범띠입니다. 이민년생 범띠로서 육합을 이루는 신해인 해월에 생하여서 인의 합을 이루고 범띠가 해월에 생하여서 인의 합을 이루고 천간에는 임수인 냉기가 서려 있기에 천간에는 임수인 정관의 냉기가 서려 있다는 것은 해월에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차다는 뜻입니다. 서려 있기에 임목의 정인을 차기 때문에 정인을 쓰기는 어려운 명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쓰기는 어려운 명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월의 천간의 임수를 보고 갑, 인, 대운, 인성운의 정화 일간의 자의대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면학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해월의 정간의 임수를 보고 갑인대운의 정인과 정인으로 인성으로 흘렀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정화는 즉 일본을 나타냅니다. 정화의 어느 글자는 자인은 일본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인대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임인의 연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인호술 삼합의 술토 다음인 정관 해수가 급살에 해당합니다. 인오술 다음에 자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가 즉 급살에 해당하고, 또 일지축을 기준하면은 사유축 다음에 자는 임목이기 때문에 이 임목이 급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급살과 급살이 지금 나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일지축을 기준하면 사유축 삼합의 축 다음의 임목 인성이 급살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목이 급살에 해당합니다. 이들 급살에 해당하는 자들은 각각 원진과 격각살이 되어서 동료를 일으키고, 즉 임목은 유금의 자와 원진을 형성하게 되고, 해수는 축토와 격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동료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원진살과 격각이 되어서 동료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을묘운의 기관으로부터 속박되어 힘든 급살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편인이 즉 편인과 편인입니다. 을묘입니다.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기토 식신을 극하고 축토인 식신을 극하게 되겠죠. 천간과 지지에 전부 편이 있기 때문에 양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또 식신을 극하는 을묘운의 기관으로부터 속박되어서 힘든 급살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명은 중년기 이후에도 천간지지에서 천간과 지지에 전부 다 모두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식상생재를 이루고, 여기에서는 기토가 지금 신금을 보아서 식신생재를 이루고, 밑에서는 지지에서는 축토가 유금을 보아서 식신생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루고 더 가여서 또 유축의 제국도 이루어되어서 조금 사유축인데 사가 없는 유축의 제국을 이루게 되어서 토로서 재물을 이룬 명조입니다. 이 또 식신 토로서 전부 식신생재 하여서 이 토로서 부동산으로서 재물을 이룬 정축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축일주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조와 그리고 돌아가신 날의 급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급살에 비유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른편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조이며 시는 역시 추정입니다. 천간의 화기도 성하지만은 천간의 화기도 병화가 있어서 화기도 성하지만 연지의 술토와 그리고 일지의 임목을 보아서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강한 화명입니다. 인오술 화명입니다. 연지를 취하나 일지를 취하나 전부 화명으로서 화가 강한 명조라는 것입니다. 연지와 월지의 신술의 조합입니다. 연지의 술토와 일지인 신금입니다. 이렇게 신과 술이
나란히 있으면 그 사람의 성정은 강한 사람입니다. 신술의 조합은 성정의 강인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인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금 식상의 공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술은 신유술로서 유금으로서 유금의 또 식상의 공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시생이면서 임진은 진시생이면서 인일에 난 사람은 인진으로서 정관인 묘의 공협이 있기에 본명은 인묘진이죠. 여기는 신유술이고 인묘진 봄을 나타내고 신유술 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명은 봄과 여름과 가을은 있지만은 봄, 인묘진, 여름인 병화, 그리고 신유술의 가을은 있지만은 겨울의 한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주 내에서 겨울의 한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 내에 있는 인계수나 해자축의 수의 기운은 겨울과 또 겨울의 기운은 인내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임계수와 해자축의 수의 기운과 겨울은 인내를 나타내는 대명사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조에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인내와는 거리가 다소 멀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은 밑에 중간에 있는 것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의 기운입니다. 취임한 날은 갑인월입니다. 시작과 시작이 갑인입니다. 갑인월로서 간여지동인 초월이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시작되고 인묘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간여지동은 정관과 지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목과 목으로 같다는 것이고, 초월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묘진으로서 시작의 월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이며 무진일, 갑자시로서 무진일, 일은 무진일입니다. 무진일 갑자시의 갑자시입니다. 즉 갑자시부터 대통령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갑자시로서 육식갑자가 시작되는 초시가 되겠습니다. 이 갑자시가 즉 갑자 을축으로 나가죠. 그래서 육식갑자가 시작되는 초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시입니다. 그리고 진미토의 진토와 그리고 미토의 또 개수를 보았습니다. 진토와 미토의 개수를 보아서 자수와 개수를 보아 실한 나무 심기에 적당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진일에 땅에 무진토와 미토의 간목과 간목을 심기에 전부 적당한 날이 대통령을 취임하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이 날을 그렇게 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석하게도 우하의 기운은 아래입니다. 우하의 기운, 그 날짜의 기운입니다.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우하의 기운은 님께서 세상을 돌아선 날로서 취임일과 같은 무진일입니다. 취임도 무진일에 했고 또 돌아가신 날도 무진일입니다. 그리고 본 대통령님은 일주가 또 무토일주입니다. 그래서 무토와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임일과 같은 무진일이며 또 급제가 중요한 날이기도 하며 또 이 날은 급제
급제가 아주 중중한 무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중중한 날이기도 하고 또 지망살이 쌍으로 성립하기도 하며 또 진사지망살 또 진사지망살이 쌍으로 성립하기도 하고 또 무진의 급살인 사화가 무진일주에서 급살은 사화입니다. 급살은 사화이고 사화가 또 두 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월도 사화의 급살이 월이고 또 시도 이때 돌아가신 시도 사화의 발표 서거하셨다고 발표한 시입니다. 사시에 발표를 했으니까 사시와 사월을 보아서 진토에서 전부 급살에 해당하는 월과 시입니다. 급살인 사화와 월과 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일간이면서 동일한 동일한 일간이면서 급살 등이 중중하고 하면서 한 가지 기운으로 쏠린 날은 누구든지 제에게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에게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른편의 무신일주는 고란살 일주가 되겠습니다. 고란살 일주입니다. 고란살 일주이면서 과다한 식상을 보아서 식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흰색으로 나타낸 것은 전부 식상을 나타냅니다. 식신상관입니다. 과다한 식상을 보아서 배우자의 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식상은 즉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식극관이기 때문에 관성은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배우자 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일상은 식상이 이렇게 많으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쉼없이 노력해야 하면 물론 또 식상은 자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있는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운이라도 건기의 과다하면 이렇게 동일한 기운을 차지하고도 목이 있으면은 또 금과는 달려서 그렇게 또 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금기가 많으면 과다하면 금기 자체가 인성이기 때문에 칼의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성의 살성이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지 해수의 급살은 연지 해수의 급살은 해묘미로서 미다음 신금이 급살에 해당합니다. 이 신금이 급살입니다. 급살은 신금으로서 무신일지로서 일지에 자리하고 있게 됩니다. 이 급살과 현침과 과다한 금으로 이루어진 명조의 불미스러움은 안타깝게도 자식에게로 전이되어 어릴 적부터 치료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불편하게 된 다리를 정상으로 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급살과 현침과 그리고 급살이죠. 신금이 급살이고 이 또 식신상관은 자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급살이면서 또 현침살입니다. 전부 신금. 유금에도 신금이 있고 신에도 지금 진 자체가 지금 또 현침살을 나타내고 축토 속에서도 조금 신금이 있기 때문에 현침입니다. 그래서 현침이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식신상관인 자식이 지금 현침살이 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래의 무오일주는 자식을 나타냅니다. 아래의 무오일주는 현침이 어머니의 사주에서 현침이 중중하였는데 아래는 또 그 어머니의 자식의 지금 명조입니다. 아래 무오일주는 또 자식의 명조입니다. 본명의 구성은 일지와 시지의 인옷을 하명으로
일지와 시지의 인옷을 화명으로 일지 그리고 시지는 지금 화명이죠. 인옷을 화명으로 급살에 해당하는 해수를 겹으로 보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인, 오, 술에서 술 뒤에 자 해수가 적인 오화에서 급살에 해당합니다. 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오오와 오오의 겹침과 해는 오오와 해의 자는 자영살에 해당합니다. 오도 자영살, 해도 자영살입니다. 자영살에 해당하여서 자영살에 역시 겹으로 겹치게 되니 형살로 인한 불미스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나 봅니다. 그 밖에 자영살은 진진, 오오, 해해 다음에 자영살은 진진도 자영이고 유유가 겹치도 자영살이 됩니다. 오오, 진진, 유유, 해해 겹치는 자는 전부 자영살이 되는데 그러나 이 밖에도 자가 겹치게 되는 경우는 모두 자영살로 보게 됩니다. 모두 자영살로 보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신사일주는 신사일주입니다. 이 신사일주는 경자년생 쥐띠로서 항시 기회를 얻기 위하여 바쁜 사람입니다. 이러하면서도 인사형을 만나서 이름부터 인사형입니다. 인사형을 만나고 쥐띠입니다. 만나서 탈도 많게 되었습니다. 형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대운을 보아서 신대운입니다. 갑신대운의 신대운을 보아서 인신사해 또 해수와 보태면은 전부 인신사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신사해 역마살의 생기를 모두 모으니 갑신년 초에 사고수로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일지에 보아 남들이 평가하기로는 정관을 신사일주는 정관이죠. 정관을 일지를 보아 남들이 평가하기로는 점잖은 편으로 장사나 사업으로는 인연이 없을 것 같았으나 그러나 초기에는 식신이 재성을 보아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식신 재성을 봐서 식신생재하여서 편의점을 오픈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었으나 인신사의 역마가 발동하여서 오랫동안 그 업을 지킬 수 없어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이후에는 인성을 이용하여서 학원을 오픈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이 인성을 이용하여서 학원을 오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갑신운 중반에서는 학원업을 접고 중반에 학원을 넣고 인성과 역마성을 살리는 여행업으로 변신하여 그런대로 호기를 잡은 듯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은 휴업 아닌 휴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명은 일지 기준으로 하면은 월지 임목이 급살에 해당하고 일지 사화를 기준하면은 사유축이기 때문에 축담의 글자 임목이 즉 급살에 해당하고 연지를 기준하면은 쥐띠 기준이기 때문에 일지사화가 급살에 해당합니다. 신자진, 진토 다음의 사화가 급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급살의 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신병과 그리고 직업의 변화 변동이 남보다는 빠르게 전환되고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명의 재관은 해자를 보아서 해외에 머무는 일이 많습니다. 재성은 자기 배우자가 즉 자수를 보아서 해외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정관인 사관은 해수를 보아서 또 같이 정제와 더불어 배우자와 더불어 아들이 즉 해외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미월생 갑오의 말띠 여명은 오른편에 있는 미월에 난
갑오의 말띠생 여명입니다. 여명은 일지와 연지를 기준으로 하여도 급살에 해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만일에 일지 신금을 기준한다면 신자진 다음의 사화가 급살에 해당할 것이지만 사화는 없고, 그리고 오화를 기준한다면 인호술 다음에 해수가 급살에 해당할 것이지만 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살에 해당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신일을 덕하여서 갑신일에 난 사람으로서 갑신일을 덕하여 평관이 절지에 앉아서 절처봉생을 얻고 더구나 계유시를 보아 늦은 복이 크게 찾아오는 명조가 되었습니다. 갑신일주는 평관이 절지에 앉은 사람이면서 또 신금 속에서는 신금 속에 임수가 있고, 그리고 명조에 정인을 가지면은 늦게 지금 정인이 절처봉생이라 해서 이 생은 즉 인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절처봉생으로서 임수를 가지고 있고 또 명조의 정인을 보면은 절처봉생이 되어서 더구나 계유시로서 크게 늦은 복이 크게 찾아오는 명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지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급살의 개념은 연지와 일지를 기준하는 급살의 이 개념은 일간의 일지로 규정하는 절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기에 급살이 절지라는 개념에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괴리감이 있습니다. 본 여명은 계유대운 말미에 혼인하여서 계유대운은 14세에서 23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미라면 23세가 되겠죠. 22세나 23세가 됐을 것입니다. 이때 혼인하여 어려운 시절을 꽤나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병자대운 입초의 간지의 관성의 유합으로 간지의 병자대운입니다. 병자대운에서 간지의 관성의 유합으로 인하여서 변리하였습니다. 그 이혼하였다는 것입니다. 정관과 병신합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평관도 신자진 합이 되어서 서로가 지금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변리하였고, 또 정축대운 초입인 무자년에 정축대운 시작이 되어 있는 무자년입니다. 여기는 지금 해운입니다. 무자년에 새로운 정관을 만나 신자진 합을 하였다는 것이죠. 새로운 정관을 만나서 제2의 삶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관이 절지를 않고 정인이 투관하면은, 평관이 절지에 있고 정인이 투관하면은 제2의 삶은 안락함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의 삶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처봉생은 육식갑자 중에서 갑신일과 갑신일주와 그리고 경인일주에만 있고 일지의 지장간의 인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보았다는 것이고, 또 그러나 을류일주와 신묘일주는 절지에만 있을 뿐 인성이 없기 때문에 무인성으로서 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절처봉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을류와 신묘는 절처봉생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사주명리 333강으로 12운성으로서는 절지, 12신살로서는 급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